정년 뒤에 뭐 하면서 살지? 아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바쁘게 직장에 매달리던 시절에는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여유조차 없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언제 내가 퇴직을 하게 될지도 체감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느라 여념이 없기 마련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정년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 말이에요. 요즘은 워낙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회사도 많아서 사실상 계획보다 더 일찍 사회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은퇴는 막연한 미래이거나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 시기가 되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이죠. 직장에서는 높은 직책에 오르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더라도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내 자리를 잃으면 하루아침에 초조와 불안이 밀려옵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는 훨씬 더 가속화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찾기가 한층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 택시기사로 일하는 전직 임원분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띕니다. 아니,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분이 웬 택시?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에게는 나름의 사연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누군가는 생계를 위해, 누군가는 사람과 부대끼는 게 좋아서,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차량 운전을 좋아해서 택시 운전석에 앉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노후라는 개념이 점차 달라지고 있고 또 개인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전해야만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기도 해요. 한때는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 회사 내부에서 전략을 짜고 굵직한 결정을 내리던 임원들이 정년 뒤에는 택시핸들을 잡게 되는 이 현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은 정년 뒤 택시핸들을 잡은 전직 임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퇴 준비 및 은퇴 후 삶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직장을 막 나온 50대, 60대에게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택시 운전을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3가지 사례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듣다 보면 나도 혹시나 이 길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쩌면 나도 인생 2막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라는 희망 섞인 시각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은퇴 후 왜 택시 운전석에 앉게 되나? 많은 분들이 택시 기사하면 단순히 생계를 위해 일하는 분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택시 기사는 대부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전직 임원, 특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임원 자리를 꽤 오래 유지했던 분들 중에 택시기사로 전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변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제 현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한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몸담고 임원까지 올라가셨다면 대체로 상당한 연봉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예요. 자녀 교육비,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또 부모로서 이리저리 챙기다 보면 퇴직금이 넉넉해 보여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소진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게다가 과거에는 임원 출신이라는 경력이 다음 직업에서 큰 스펙으로 작용했지만 요즘은 경기가 악화되고 기업 문화도 달라져서 재취업의 문이 그리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60세가 넘어가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고임금을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심 끝에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운전이라면 베테랑이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실 전직 임원이라 해서 택시 운전을 시작하는 게 부끄럽다거나 자존심 상한다는 인식이 요즘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노후에도 꾸준히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남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요. 사례 1, 자꾸 쉬면 몸도 마음도 늙는다. 마이너스 김봉수 가명 씨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63세인 김봉수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봉수 씨는 한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셨고 61세에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당시에는 이제 퇴직하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막상 퇴직을 앞두고 나서도 열심히 일했으니 푹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아내랑 주말 농장도 해보자. 라고 계획을 세우셨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 정도는 정말 여유롭게 지내셨다고 해요. 아침 늦게 일어나고 한가롭게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보고 저녁에는 가끔 친구들과 한 잔 기울이기도 하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2달, 3달이 지나니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하는 공허함이 엄습해왔다고 합니다. 편하게 쉬는 것도 좋았지만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몸도 마음도 금세 노화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임원이긴 했지만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것도 아니고 아직 둘째 아이의 대학원 학비가 남아 있었고 집 대출금도 다 갚지는 못한 상태였죠. 퇴직금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매달 나가는 비용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몇 달 고민 끝에 그래, 내가 운전은 자신 있으니까 택시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하셨대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야, 임원까지 했던 사람이 그걸 하면 체면이 서냐? 야간 근무도 해야 할 텐데 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많이 들었대요. 하지만 김봉수 씨는 여기서부터 내 인생 이막이 시작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우물쭈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더 컸다고 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돈도 벌 수 있다면 그것만큼 괜찮은 게 어디 있겠냐고요. 실제로 2년째 택시를 몰고 있는 지금은 그때 선택이 옳았다고 자부한답니다. 퇴직 후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고 일정하게 돈을 벌어서 용돈이나 생활비에 보탤 수 있으니 가정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사례 2.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찾았다. 마이너스 박영호 가명 씨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59세인 박영호 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55세에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임원 대상 희망퇴직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과장이든 부장이든 혹은 실무진이든 상관없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 조정이었는데 회사가 임원에게 먼저 희망퇴직을 제안했고 어느 정도 위로금도 준다고 하니 생각보다 빨리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재취업을 할 만큼 빠르게 준비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박 씨는 60세 초반까지는 회사에 다닐 수 있을 줄 알았고 자녀 학자금과 가정의 대출금을 더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모든 게 한순간에 어그러졌다고 해요. 퇴직금을 받았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고 사회가 계속 변하니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박 씨도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나이는 이미 50대 후반, 게다가 대기업 임원 경력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자문위원 형태나 컨설팅 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가 몇 번 주어졌지만 일정도 불규칙하고 수입도 안정적이지 않아서 고민이 깊어졌죠. 그럼 박 씨에게 주변 지인이 야, 운전 좋아하잖아. 택시 한번 해보면 어떠냐? 하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박 씨도 기가 막혔다고 해요. 아니, 나름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택시란이라는 마음이 컸다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운전 스킬도 자신 있고 평소에도 차를 몰고 장거리 여행이나 출퇴근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걸 엄청 즐겼다 합니다. 결국 박 씨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를 다시 생각했고 운전과 소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에 들어갔고 지금은 1년째 무사고로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수입도 꾸준하고 회사 임원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성취감도 느낀다고 해요. 무엇보다 매일매일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참 즐겁다고 합니다. 박 씨 말로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회사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에 짓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 내 두 손과 발로 벌어먹고 산다는 실감이 든다. 오히려 행복도가 더 올라갔다고 하더군요. 사례 3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1- 이성희 가명 씨의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62세 이성희 가명 씨는 중견 기업에서 영업 임원을 지냈어요.
여성 임원으로 올라가기까지 정말 치열하게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집안일과 육아도 병행하면서 커리어를 쌓았는데 어느덧 정년이 코앞이 되었죠. 이 씨가 60세에 퇴직했을 때 처음에는 오히려 회사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만끽했다고 합니다. 남편도 은퇴를 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자녀들도 다 컸으니 이제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즐길 거리가 생각보다 마땅치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과 매일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일로 부딪히기도 잦았고 무언가 함께할 만한 취미를 찾으려 해도 잘 맞지 않아 다투기 일쑤였다고 해요. 친했던 친구들도 각자 가정과 일이 있고 옛날처럼 밥 한번 먹자 하면 당장 만나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이 씨 혼자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은근히 자신이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택시기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택시기사라는 점 때문에 망설였다고 해요. 밤에 운행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택시를 몰면 손님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씨는 한편으로 내가 영업 임원으로서 고객 상대하고 설득하고 협상하던 스킬이 있는데 손님 상대하는 것쯤이야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해요. 결국 이성희 씨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택시 면허 과정을 밟았고 본격적으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손님들 중에는 여성 기사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거나 안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물론 야간 운행은 조심스럽고 주간 위주로만 일하지만 그럼에도 한 달에 꽤 괜찮은 수입을 올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일하는 재미에 푹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퇴직 후 택시 몰기의 의미와 시사점. 위의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전직 임원들이 택시기사가 되는 선택을 하는 데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또 다른 이는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이고 어떤 이는 자기 존재, 가치를 찾고 싶어서 운전대를 잡기도 합니다. 이처럼 똑같은 직업 선택 같지만 실제로는 저마다의 배경과 동기가 다르죠.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택시 기사뿐만이 아니라 경비원이나 마트 안내원 혹은 파트타임 강사 등 다른 직종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택시 기사의 경우 비교적 자율적인 근무 환경과 일정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며 느끼는 보람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임원 출신이라는 신분이나 과거 경력의 위상이 퇴직 이후에는 곧바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대기업 임원하면 퇴직 후에도 자문, 고문 자리로 모셔가는 경우가 흔했는데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죠.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 신입이나 젊은 경력직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커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삶의 보람과 경제적 여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더 일찍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40대, 50대 중반 정도에는 이미 나만의 플랜 B, 플랜 C를 마련해 두는 게 좋겠죠. 어떤 분들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은퇴 후 창업할 아이템을 미리 준비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어도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내 능력이 더 이상 쓸모없다라는 패배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는 것이죠. 만약 내가 평생 운전을 해왔고 차량 운행에 자신이 있다면 택시나 대리운전, 학원 셔틀 같은 일로도 얼마든지 인생 2막을 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유용한 사람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열려 있거든요. 맺은 말 당신의 은퇴 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퇴직 후에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하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죠. 그러나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등 고정 지출은 계속되고 은퇴 후엔 수입이 제한적이니 자금 압박을 느끼기도 하고 막상 집에서 논다 해도 허탈감이나 무기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직 임원 출신이더라도 혹은 오랫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가로 일했던 분이라도 은퇴 후에는 누구나 새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 출발선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온전히 자기 몫이죠. 지금까지 사례로 이야기한 세 분은 모두 운전을 잘하고 사람 대하는 걸 좋아한다는 점에서 택시라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 덕분에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대화를 나누고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여 가정에 보탤 수도 있죠. 동시에 내가 여전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길이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만만치 않을 수 있고 위험 요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스스로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적극성이고 그 결과가 택시 운전이든 다른 일이든 도전 자체가 값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년 뒤 택시핸들을 잡은 전직 임원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은퇴와 노후에 대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극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나는 임원이니까, 나는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은퇴해도 여유롭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점점 더 통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바뀌는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제 주변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택시 운전대를 잡게 될 분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일을 찾아 나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은 남아있다. 그리고 내 경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라는 자기 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은퇴 이후 삶에 대한 불안감 대신 아직도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은퇴를 앞두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이 사례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현실적인 도움과 응원을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조금이나마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여러분, 그리고 은퇴 후의 인생 2막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지만 사실 결승점이 있는 단거리 뛰기가 아니라 우리가 달리는 코스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퇴직은 그저 또 다른 출발선일 뿐이지 끝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은퇴 후가 택시 운전이 되었든 다른 선택이 되었든 그 길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